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인데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태우 수사관이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에 작성한 첩보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먼저 청와대부터 연결해서 압수수색 상황을 들어보고 검찰 수사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7시 그때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와대 어느 쪽을 압수수색한 것입니까? 네, 오늘 압수수색 대상 두 곳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서 있는 이곳 청와대 창성동 별관 이 3층에 있는 특별감찰반 사무실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근무를 했던 곳입니다. 이곳 창성동 별관에서 이 경복궁 돌담길을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청와대 본관이 나옵니다. 청와대 본관 경내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 사무실 역시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전쯤인 오후 7시쯤에 압수수색은 끝이 났는데요. 대략 한 10시간에 걸쳐서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시간은 좀 오래 걸린 편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검사나 수사관들이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내는 거라면서요? 네,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늘 오전 9시에 이 외부인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이용하는 연풍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연풍문에서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이곳에서 청와대 측과 검찰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근거했다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경우에 이제 검찰 쪽에서 받은 압수물에 대해서 이건 좀 미흡하다든가 하는 그런 이견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까? 예,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우선은 이곳 청와대 창성동 별관에 청와대 측에서 제3의 사무실을 검찰 측에 내어줬다고 합니다. 검찰 측이 이 제3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청와대 측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검찰 측에서 확인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요청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안 사항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물건들이 압수가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컴퓨터 여러 대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다고는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이 영장에 적힌 이 컴퓨터들을 이 제3의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은 이 검찰 측이 준비해온 포렌식 장비를 통해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을 추출하는 식으로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압수물을 이 포렌식 장비로 파일 형태로 압수했기 때문인지 검찰이 압수수색을 끝내고 나왔을 때 들고 나온 짐의 양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밖에 휴대전화나 차량 등 다른 압수물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받은 것이 무엇인지는 뭐 나중에 뭐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애초에 검찰이 그러면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 무엇을 원했다는 얘기는 나왔습니까? 예, 일단 이 한국당은 민정수석실 지휘부가 김태우 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입니다.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김 씨는 지시를 받았다. 또 민정수석실 지휘부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공방만 있었고 이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나 이런 것들은 드러난 게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 지시와 관련된 컴퓨터들이 오늘 압수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창성동 별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이후에 1년 9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는 특검팀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놓고 5시간 동안 대치를 하기도 했죠. 안의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선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 직원과 영장 집행을 나간 특검 수사팀이 맞섰습니다. 대치는 5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당시 청와대 측은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맞선 겁니다. 특검팀은 성과 없이 철수했습니다. 앞서 2016년 10월 29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갔을 당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청와대 측이 건넨 일부 자료만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오전 9시 서울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청와대 비서동과 경호동은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곳이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압수수색 때는 청와대 측이 영장에 적시된 내용 가운데 일부 문서만 복사해주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검찰이 포렌식 장비로 복수의 PC를 압수수색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청와대를 향한 수사뿐만이 아니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JTBC의 취재 결과 검찰이 김 수사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검 감찰본부는 내일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중 기자,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조금 전에 파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김태우 수사관은 관련 여러 비의혹으로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받아왔는데요. 지인의 뇌물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과 부적절하게 골프를 쳤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가 진전되면서 출국 금지 조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내일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국 금지 조치가 된 김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예. 자, 이 수사는 조금 검찰 쪽에서 늦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처음에 나왔었는데 오늘 닷새 만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들어갔던 것이죠. 조기 압수수색의 배경을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첩보들이 유출했다며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보냈는데요. 이를 두고 사건을 쪼개서 수사할 경우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과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사건을 합쳐서 조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서두르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신속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동부지검은 아무튼 오늘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고 그렇다면 수원지검 쪽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김 수사관의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선 현재 수원지검 형사 1부가 맡아 법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원지검 역시 향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 별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대검찰청은 고발자 당사자들의 주소지 관할권 등을 고려했을 때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앞으로 수사는 이제 서울 동부지검하고 수원지검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 두 수사는 사실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통해 김 수사관이 민간인을 사찰했는지 여부들을 다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연결돼 있는데요. 김 수사관이 언론에 알린 첩보 내용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알아본 건지 업무 활동을 하면서 생산된 정보인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검찰청이 자료 등을 공유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 사건은 이제 한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곧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태우 전 감찰반원 한 사람의 주장이 정치권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셈인데 이번 사건을 심수미 기자와 함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현재까지 나온 얘기 중에 맞는 얘기이고 무엇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냐, 또 어떤 것은 틀린 얘기냐 하는 것들이 지금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 첫 시작은 비위 의혹에서부터입니다. 네, 발단이 된 김태우 씨의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찰청에 찾아가 지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또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부의 5급 채용에 지원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예, 뭐 그것까지는 다 알려진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다 확인은 됐습니까? 지금 대검찰청에서 이제 감찰로 내용을 확인을 하다가 정식 수사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의혹은 범죄 혐의점이 된 상황이고 지금까지 조사된 이 사실관계는 내일 발표가 됩니다. 예. 내일 발표 내용이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하군요. 근데 정작 시끄러워진 것은 김태우 씨가 폭로 메일을 보내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14일입니다. 김태우 씨는 조선일보와 SBS에 메일을 보내서 자신이 청와대로부터 보복 인사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우윤근 러시아 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수집해서 눈밖에 났다, 밉보였다면서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우윤근 대사와 김태우 씨의 주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김 씨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 대사가 고소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목된 사람들은 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뭐 당연지사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좀 더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프레임이 민간인 사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의 시작이자 본질은 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인데 예. 갑자기 김 씨가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프레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김 씨가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화면이라면서 107개 문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예. 자, 그게 이제 민간인 사찰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게 남아 있죠. 일단 청와대는 그 정보의 대부분을 보고받지 못했고 또 일부 내용은 김 씨 혼자 수집한 정보였다. 그런 첩보 보고서를 써오면 질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김 씨는 이에 대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김 씨 주장을 일부 매체가 이제 그대로 전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일부는 검증 결과로 보자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네, 김 씨가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의혹입니다. 예. 청와대가 사찰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JTBC 확인 결과 이는 김 씨가 청와대 오기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공문까지 보내가면서 조사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 기관은 이미 2016년에 사실상의 공공기관 성격으로 규정된 바도 있습니다. 예. 결국 김태우 씨의 비위 의혹부터 김 씨가 계속 내놓은 주장이 사실인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야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사건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야당이나 또 다른 쪽에서는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하는 반응이 지금부터 이미 뭐 예견되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도 검찰이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갖가지 근거가 있다면 다 대면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